송유관 해킹 사태로 개솔린 품귀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개솔린을 서로 먼저 넣기 위한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시적인 현상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같은 인플레이션 공포에 오늘 뉴욕 증시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르면 다음 달 16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미 최대 송유관 해킹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일부 주에서 개솔린 사재기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주유소마다 긴 줄이 이어졌고 재고가 바닥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대거 몰린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주유소에서는 개솔린을 놓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주유소. 여성 한 명이 운전자에게 다가가 침을 뱉고 돌아섭니다. 이후 해당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여성에게 똑같이 침을 뱉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싸움까지 벌어진 건 미 최대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가동 중단이 6일째로 접어들면서 기름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Put a stop to the can sales today. People were coming in and loading, trying to buy, 5 and 10 cans worth of gasoline. They're just hoarding it. 사재기 현상에 이미 조지아, 버지니아, 테네시 등 9개 주에선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따라서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까지 등장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한 주유소는 휘발유 가격을 분 단위로 올려 판매했습니다. 평소에 평균 가격이 $2 99센트이던 개솔린을 2배가 넘는 $7에 판매한 겁니다. So then I drove up the road to get gas at a $2.99 gas station, which is a mile away. Came back through here. It's $5.99. 하지만 정부는 송유관 운영 중단 사태에 따른 휘발유 공급 부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의 사재기가 품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Let me emphasize that much as there was no cause for, say, hoarding toilet paper at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there should be no cause for hoarding gasoline. 이런 가운데 콜로니얼은 오늘 송유관 재가동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정상 가동까진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휘발유 품귀 현상과 사재기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식료품 가격까지 오르면서 체감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달 전 파운드당 89센트였던 치킨 커틀렛 가격이 현재 $2로 급등했습니다. 연어, 포도 등 다른 식료품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올랐으며 이는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Salmon, it went up $2, like from $10.99 to $12.99. That's kind of high. I could see 50 cents, maybe 75, but I thought that was kind of high. And today these grapes are $4.99. They usually run $3.99. That's high.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빠른 백신 보급과 경제 회복세, 초대형 경기 부양 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미국의 최근 물가 움직임은 심상치 않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에 구인난에 따른 외식 비용 등도 오르면서 기업 가게할 것 없이 물가 상승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Prices are even higher now than they were before the pandemic started. The reason why, because everything's starting to open up. Now the restaurants are opening up, the airlines are opening up, and so the cruise lines are opening up. So it's like a catch-up effect, the trickle effect that goes across the whole industry.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세계 경제가 팬데믹에서 차츰 벗어나 회복의 기미를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후유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준비제도는 올여름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가파르고 지속적일 경우 연준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99% 떨어져 지난 1월 29일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14%, 나스닥 지수 역시 2.67%로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다음 달 100% 경제 정상화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폭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실내 장소를 제외하고는 주의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6월 16일 해제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권고사항을 내놓겠지만 모든 사업장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인구 대비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코로나 감염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16세 이상 인구의 50% 가까이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잇따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추가 실업수당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300 추가 실업수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주는 아칸소와 아이오와 미주리주 등 총 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해당 주의 주지사들은 과도한 실업수당이 기업의 고용 확대를 저해하고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 같은 프로그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미 상무부 측은 코로나 감염 상황으로 자녀 보육 어려움 등에 도움을 주는 등 오히려 노동력 부족에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넷 이용료를 지원하는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FCC는 팬데믹 동안 매달 $50의 인터넷 이용료를 지원하는 긴급 브로드밴드 혜택 EBB 프로그램 신청을 오늘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BB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9천억 규모의 경기 부양안의 일환으로 총 $32억 예산이 투입되며 AT&T, 차터, 컴캐스트 등 800개 이상의 이동통신사와 인터넷 회사들이 참여합니다. 지원 자격은 지난해 2월 29일 이후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나 2020년 세금 보고 기준 개인 $9만 9천, 부부 합산 $19만 8천 이하 등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지원 기간은 차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에 9만 1,000명 이상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추적에 나선 지난 1999년 이후 12개월 동안 발생한 가장 많은 사망자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가운데 6만 8천 명 이상은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억 8천만 명 이상의 응급실 방문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이 팬데믹 이전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프리웨이에서 차량 총격이 벌어져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때 CHP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50분쯤 91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 링컨 애비뉴에서 GMC 사파리 밴 차량이 총격을 당해 창문이 깨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약 10분 뒤 타일러 애비뉴 동쪽 91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을 달리던 지프 랭글러 차량도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초동 수사 결과 총격에 사용된 무기는 공기총이나 비비탄 총인 것으로 밝혀져 당국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새벽 5시쯤 또 91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에서 차량 3대가 총격에 의해 유리창이 파손됐고 지난 7일과 지난달 27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들 사건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며 비비탄 총도 심각한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베이 지역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로 뒷좌석에 앉아 프리웨이를 달리던 남성 운전자가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베이 지역 80번 프리웨이에서 테슬라 모델 3의 자율주행 모드를 켜놓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운전자인 25살 파라 샤마를 운전 부주의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샤마가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하는 동안 911에 운전자 없이 차가 달리고 있다는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샤마는 인근 교도소에 수감된 후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가 2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줄스 보이코프 퍼시픽 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뉴욕타임스의 칼럼을 통해 도쿄올림픽은 반드시 취소돼야 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이코프 교수는 IOC가 자신들의 이익 추구 때문에 공중보건 문제를 외면하고 올림픽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의 60%가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7년 만에 발생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최악의 무력 충돌이 사흘째 계속되면서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가자지구 사령관도 사망했는데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한밤중 로켓포 수십 발이 빗발치더니 불빛과 함께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쏘아올린 로켓포를 이스라엘군의 방어 시스템이 요격한 겁니다. 하마스는 지난 10일부터 1000여 개의 로켓을 쐈고 이스라엘에서 6살 남자아이를 포함해 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전투기 80대를 동원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수백 곳에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하마스 정보기관 본부 등이 있던 고층 건물들이 무너졌는데 이 과정에서 가자지구 하마스 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 여러 명이 사망했습니다. וגם מפקדים אחרים, וזו רק ההתחלה. אנחנו נכה בהם מכות שהם לא חלמו עליהם. 팔레스타인 측 사상자는 점점 늘어 어린이 16명을 포함해 최소 65명이 숨지고 36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가자지구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فأنا دغري قلت خلص الولد يعني راح عرفت إنه الولد إنه رايح إجوا الناس ولقينا ناس برضو على المستقل مستهدف. 사태가 악화되자 미국이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the rocket attacks coming out of Gaza that are targeting innocent Israeli civilians.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선제 로켓 공격에 방어권을 행사한 것뿐이라는 입장이고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 경찰의 폭력이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목욕시설이 완비된 특수 차량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돕기 위해 동네 곳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일명 바퀴 달린 목욕탕이라고들 하는데요. 고령화 사회에 이런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주택가에 세워진 트럭. 요양시설에서 나온 보호사들이 도구를 챙겨 오늘 챙겨드릴 어르신의 집을 방문합니다. 어르신, 목욕 왔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발열 체크는 기본. 36.3이에요, 어머니. 네, 열이 없습니다. 혈압에 다른 건강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어디 상처나고 뭐 욕창 생기고 이런 거 없으시죠? 네. 본격적인 서비스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르신을 모시는 차량은 보통 트럭 같지만 문을 열어보면 딴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목욕시설을 갖춘 이동식 특수 차량입니다. 300kg도 너끈히 들어올리는 리프트에 430리터 정도 되는 물을 받아 데우면 하루 7, 8명이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덥고 그렇지만은 어르신들이 목욕하시고 나서 되게 개운해 하실 때 그럴 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지원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무료에서 11,000원 정도로 비용도 저렴한 편이다 보니 이용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할 정도로 호응이 큽니다. 좋아요. 타올로 싹 덮어갖고 물 불려갖고 싹 닦으니까 근지럽도 안 하고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가 있어. 좋지. 개운하고 아픈 데도 좀 풀리는 것 같아 그 마음에. 방문 목욕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용자가 늘면서 수도권 지역의 서비스 제공 기간도 2018년 사업 시작 때보다 1,500곳 이상 증가한 14,000여 곳까지 확대됐습니다. 요양기관 종사자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저 차량 안에서 욕조에서 전신 목욕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의 전체 신체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 경우에는 혹시 피부 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건강 이상 상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고 코로나19로 노인들의 외출도 줄어 위생과 건강 챙기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 일명 바퀴 달린 목욕탕처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수요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박 전 회장이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삼구 전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도착해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민주인수권문 자체 발행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 이제 비켜주셔야 됩니다. 증거인멸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박 전 회장 측은 금호 고속에 대한 자금 대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게 없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지만 법원은 박 전 회장이 피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내줬습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통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 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지원으로 금호 고속이 169억 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박 전 회장 등을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호그룹이 박 전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불법 내부 거래를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금호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지난달 박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박 전 회장 측은 검찰의 수사가 정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오래된 위니아 딤채 김치 냉장고에서 계속 불이 나고 있습니다. 제조사가 리콜에 들어갔는데 리콜 받기가 까다로워서 아직 진행률이 절반도 안 됩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딤채는 발효과학이라 김치 맛이 살아있어요. 발효과학. 1995년 12월 김치 냉장고 딤채가 태어났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딤채에서 잇따라 불이 나고 있습니다. 집 전체가 홀랑 타버린 화재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경비 아저씨가 이제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대요. 전체가 다 새카만해가지고. 문제의 제품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들입니다. 모두 278만 대입니다. 릴레이라는 작은 부품에서 합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위니아는 지난해 12월부터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부품을 바꿔주거나 아예 새 제품을 할인해 보상 판매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불만이 큽니다. 우선 고객센터 연결이 힘듭니다.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담사 연결까지는 약 11분 24초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계속 쓴다는 건 솔직한 말로 좀 찝찝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통화를 하면요. 고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연결이 안 된다고. 보상 판매도 하고 있는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반드시 서비스 기사가 방문해야 하고 그 서비스 기사를 통해 사야만 할인해 줍니다. 매장에서 전화를 해보니까 안 판대요. 불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상 계속 기다릴 바에는 뭐 답도 없을 것이고 보내고 싶습니다.
가격도 문제입니다. 출고가에서 최대 28%를 깎아준다는데 그 가격이 인터넷 최저가보다 비쌉니다. 생색만 내는 겁니다. 인터넷 가격하고 또 비교를 하시면은요, 인터넷이 조금 더 쌉니다. 모델이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278만 대 가운데 현재까지 리콜이 완료된 건 126만 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 4개월 동안 위니아 딤치에서는 50건이 넘는 화재가 또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최근 아내와의 이혼을 발표한 빌 게이츠가 한 호화 골프장에서 수개월째 칩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폭스 비즈니스는 빌 게이츠가 캘리포니아 인디언 웰스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빈티지 클럽에서 석 달째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빌은 이혼을 오래전부터 명백히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빌 게이츠가 이혼 서류에 서명했을 때도 골프장이 위치한 팜데저트 지역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빈티지 클럽은 외부인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해 이혼에 관해 묻는 사람들로부터 숨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살아있는 반려동물을 택배로 판매하는 일명 랜덤박스가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그제 중국 수자오시 우정당국은 동물이 든 택배 상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현장에서 30개의 플라스틱 상자 안에 비닐과 종이 등으로 둘러싸인 개와 고양이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숨을 쉬기 어려운 상자 안에서 이미 21마리는 죽은 상태였고 나머지 9마리도 동물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 3일 중국 청두시에서도 156마리의 고양이를 택배로 배송하려던 것을 구조센터 활동가들이 당국에 고발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딸과 며느리가 백악관 비밀경호국 요원들과 밀회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한 매체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 캐럴 레닉이 다음 주 출간 예정인 저서에서 이같이 폭로했다고 전했는데요. 레닉은 비밀경호국의 비화를 고발해 2015년 퓰리처상을 받은 언론인입니다. 저서에는 트럼프의 전 맏며느리였던 바네사와 막내딸 티파니가 특정 비밀경호국 요원과 유독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티파니 측 대변인은 전적으로 업무적인 관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9일 미국 콜로라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6명이 숨졌는데요. 당시 20대 용의자 테오도로 마시아스는 가족의 생일 파티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제 콜로라도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어 용의자는 평소 질투심이 많은 성격이었다며 이전 가족 모임에서 불화를 겪었고 이번 생일 파티에도 초대받지 못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미국의 한 제과점 주인이 도둑을 잡기 위해서 남다른 아이디어를 냈다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도둑 잡아라, 전단지 대신 쿠키입니다. 특별한 인물을 기념한 쿠키 같죠? 사실 이건 도둑을 찾는 쿠키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제과점 주인 카렌과 에릭은 지난달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제빵 장비 일부를 도둑맞았는데요. 서둘러 가게 내부 CCTV를 통해 짙은 색의 옷을 입고 모자를 쓴 용의자의 모습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이 범인을 열심히 쫓고 있었지만 한시라도 빨리 도둑을 잡고 싶었던 이들은 제일 잘하는 제빵 기술을 동원해 범인의 얼굴을 넣은 쿠키를 만든 건데요. 용의자의 모습을 식용 종이에 인쇄한 뒤 버터크림을 입혀 설탕 쿠키로 만들어 지명수배 전단을 대신했습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죠. 가게 SNS에 쿠키 사진을 공개한 지 20분 만에 범인을 봤다는 제보가 쏟아졌는데요. 현지 경찰은 이 제보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수술을 잘 극복해내고 생애 첫 걸음을 내디딘 영국 소년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얼굴만한 크기 혹을 달고 태어난 소년입니다. 장난감을 들고 조심스레 걷는 이 아이는 영국에 사는 4살 꼬마 알렉스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얼굴과 귀도가 액체로 가득 차는 낭포성 림프 관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알렉스의 엄마 에밀리 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의 생김새를 걱정했지만 처음 본 순간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났다고 당시를 회상했는데요. 하지만 알렉스의 얼굴에 난 혹이 문제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병원을 들락거리며 낭종 제거 수술을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낭종은 점점 커졌고 급기야 낭종 무게 때문에 소녀는 걷기도 어려운 지경이 됐는데요. 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번째 수술이 성공하면서 처음으로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아직은 식사할 때나 숨을 쉴 때 기계의 도움이 필요한 알렉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기원합니다. 현재 사진 전용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은 13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동용 인스타그램, 난 반댈세. 지난 2012년 이미지 사진 공유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을 인수 운영 중인 페이스북. 최근 어린이 전용 인스타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44개 주 법무장관들이 단체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인 면에서 어린이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요. 이들의 소셜미디어가 어린이들 사이의 외모나 사회적 지위에 집착하는 분위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며 미숙한 아이들의 정신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전혀 개의치 않는 분위기인데요. 성명을 통해 전문가와 협조해 어린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관의 뒷공무니만 졸졸 쫓아가는 오리가 포착이 돼서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상자 안에 새끼오리, 애타는 어미오리입니다. 미국 맨하튼의 한 번화가입니다. 차에서 어떤 상자를 꺼내든 경찰관. 자, 바로 앞에선 어미오리가 그 모습을 뚫어져라 보더니 상자만 보고 졸졸 쫓아가는데요. 상자 안에 새끼오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오리 가족은 나들이를 나왔다가 도심 한복판에서 길을 잃었는데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오리 가족을 옮겨야 하는데 가진 건 이 상자밖에 없어서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10마리가 넘는 오리를 한 번에 옮길 수 없으니 상자 안에 새끼 오리만 넣어서 새끼 울음소리로 어미를 유인한 건데요. 결과는 대성공! 상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따라온 어미 오리는 인근 공원 호수에 새끼를 풀어주자 그제야 경계를 풀었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10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